30살이 넘은 여자인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한참 동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혼인이라는 게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변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 운명은 제가 선택한 것이니 남을 원망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혼만큼은 정말 몇 번이고 되짚어봐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건 제가 결혼식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됐어요. 평생을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친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모두 서울에 뿌리를 둔 분들이셨고 친인척들도 전부 서울이나 경기 인근에 거주하셨기에 제게 다른 지역은 낯선 곳이었죠. 이런 제가 어떻게 이토록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됐는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지방으로 가본 적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친구들이 명절을 쇠러 시골 할머니 집에 다녀온다는 얘기가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할머니 댁도 서울이라 시골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저도 나이 먹고 부산이나 강릉이나 여행으로 가본 적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대도시였으니 제가 제대로 된 시골을 경험해 본 일은 전혀 없었죠. 그런 제게 시골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풍경들이 전부였습니다. 드넓은 들판에 나무의 사람들은 늘 정이 넘치고 수더분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곤 했었어요. 그저 상상만으로 느꼈던 시골은 제게는 영화같이 따뜻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나 여기나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겠지만 겪어보기 전에는 시골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시골 동네와 연이 생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와 달리 남편은 강원도 깊숙이 산골 시골에서 나고 자란 시골 청년이었거든요. 남편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평생 살던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관광지와는 거리가 멀고 읍내와도 상당히 떨어진 정말 깡시골 출신이었거든요. 저는 지명도 처음 들어본 그런 동네에서 나고 자란 남편의 유년 시절은 제게는 참 생경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들어본 것처럼 메뚜기며 가재 잡고 나무에 열린 과일들 따먹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학교는 유일하게 하나였고 그 학교까지 가려면 걸어서 1시간 이상, 버스로 30분을 흙길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정말 시골 중의 시골이었답니다. 그런 시골에서 나고 자랐던 제 남편은 남들이 소위 말하는 계룡남이었습니다.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유일한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는 탓인지 어렸을 적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나 하나 낳고 아이를 못 가지셨거든. 그래서 부모님 기대는 전부 내 몫이었어. 형이나 동생이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부담감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오로지 나만 보고 사시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철없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했었어. 어쩌다 전봇대에 문제가 생겨 전기까지 끊기는 그런 동네에서 남편은 참 열심히 배우고 익혔었답니다. 학원은 워낙 멀리 있다 보니 돈이 있어도 못 다닐 사정에 오로지 무료로 해주는 교육방송과 학습지 교재로 몇 번이고 예습 복습을 하며 정말 정석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던져져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공부하던 저와는 정말 다른 일상이었죠.
저처럼 도시에서 살았더라면 공부할 환경이 더 좋았을 텐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로지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남편이 저는 참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남편은 결국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렇게 상경하게 된 남편은 처음 경험해보는 서울살이가 많이 낯설고 신기했다고 말했어요. 진짜 별천지가 이런 덴가 싶더라니까. 은진이 내가 시골을 TV에서만 봤던 것처럼 나도 서울이라는 곳을 영상으로만 접했는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잖아. 직접 서울살이를 해보니까 설레이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참 무섭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낯설고 차가워서 말이야. 시골 살 때는 죄다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는 어째 길이라도 물어보려고 말 좀 걸어 그래도 휙 하며 가버리니. 그래서 처음에는 향수병까지 왔었어. 처음으로 도시를 접하게 된 남편은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고 말했었어요. 낯선 서울 생활은 어렵지. 시골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특히 서울살이의 돈도 많이 들다 보니 어린 학생으로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가 다른 집 자취하는 친구들은 종종 부모님들이 보러 오신다는데 남편의 부모님은 멀리 있는 아들을 보러 오실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생 산골에서 농사를, 사위부모님은 지으시던 분들이셨는데 그러다 남편이 대학 갈 무렵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농사 지으시느라 아들 한번 보러 오실 여력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편은 외로운 시간들을 홀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일찍 철들었던 외동아들은 그런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서울살이를 견뎌냈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서서히 서울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직업을 가지고 그쯤 저를 만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나게 된 건 한 지인의 결혼식에서였어요. 저는 신부 쪽 결혼식에 참석했고 남편은 신랑 쪽 결혼식에 참석했었는데 그 뒤풀이 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신부와 어릴 적부터 한 동네 살며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신랑과 철웅 씨는 같은 대학 출신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언니를 귀찮게 했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전 남친과 헤어지고 연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탓에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걸 알고 있던 언니가 제 대신 거절을 해주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철웅 씨가 참 끈질기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를 본 이후로 매일 제 생각을 한다는데 이러다 상사병 걸려 죽을 것 같으니 사귀는 건 아니더라도 제발 한번 만나게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니? 아니, 나는 너 불편할까봐 거절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남편은 괜찮은 후배라고 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러고 어때? 너 한번 만나볼래? 글쎄, 나 진짜 연애 생각 없는데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형부 대학 후배라고 같은 과는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다나 봐. 그 사람은 같은 학교 치대 나왔대. 지금은 치과의사 하고 있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그러더라. 나도 웬만하면 내 손에서 자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워낙 칭찬을 많이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도 나 지금 별 생각 없는 거 알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만났다가 괜히 언니가 불편해지면 어떡해. 우리가 뭐 너보고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나 보라는 거지.
그리고 남자 직업이 괜찮잖아. 뭐, 아직은 대학병원에서 전공해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치과의사 정도면 남편 직업으로 괜찮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 언니 말대로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얘는 그래도 나중 일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무튼 직업도 성격도 다 괜찮다니까. 너무 빼지만 말고 한번 만나나 봐. 혹시 잘 되면 나중에 언니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결국 형부와 언니의 권유로 저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소개팅을 반기지는 않았지만 워낙 사람 좋다고 칭찬을 하시니 저도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결혼식 날에는 제가 남들에게 정말 관심이 없었는지 저는 그 사람 얼굴이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제게는 첫 만남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철웅 씨의 첫인상은 굉장히 수수하고 수더분해 보였어요. 보통 선 자리도 아니고 지인 간의 소개팅 자리면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소개팅 자리에 나온다고 양복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머리도 무스를 바른 건지 정갈하게 넘겨 있고 그런 모습에서 촌스럽기도 하고 뭔가 남다르다 싶은데 그게 또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더니 나 만나러 온다고 나름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었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을 순박하게 보이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은진 씨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 아니시죠? 근데 저는 소개팅도 처음 해보고 이런 자리가 낯설어서요. 제가 어릴 적에는 공부만 하고 대학 들어서는 취업 준비만 하느라 바빴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골 깡촌 출신이라 세련되게 그런 걸 잘 못해요. 철웅 씨가 시골 출신이라는 걸 듣게 된 저는 그 사람의 꾸밈 없는 순수함이 어디서 왔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때묻지 않은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이 남편의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철웅 씨는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 제가 싫어할 거라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은진 씨는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라셨다 그러던데 그럼 저 같은 촌놈이 낯설어지겠네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도 제 나름대로 신경 쓴 건데 은진 씨 옆에 있으니 되려 촌놈 티가 나서 큰일입니다. 저도 벌써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지냈는데 촌놈 티가 잘 안 빠지네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골 출신이신 게 뭐 어땠어요? 오히려 저야말로 서울 촌년이죠. 저는 정말 우물안 개구리예요. 일가 친척 전부 서울에 계셔서 진짜 시골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해봤었어요. 솔직히 도시 살다 보면 가끔 답답하잖아요. 사람도 너무 많고 사람들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그럴 때마다 가끔 아무도 없는 시골 가서 좋은 공기 맞으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 고향이 정말 좋은데 말입니다. 저희 집이 물 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 산촌이거든요. 언제 은진 씨 한번 꼭 모시고 싶네요. 솔직히 멋부릴 줄도 모르고 투박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고향 동네에 초대하고 싶다며 배시시 웃는 그의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었으면 소개팅 자리에서 자기 연봉이 얼마니 타고 다니는 차가 뭐니 부모님 재산이 얼마니 하는 소리들이나 늘어놓기 바빴을 텐데 철웅 씨는 자기 얘기라고는 어릴 적 뛰어놀던 강원도 산골 얘기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하는 얘기를 열심히 듣기 바쁘더라고요. 별로 남다를 것 없는 제 삶이 뭐가 그리 궁금한 건지 어릴 적부터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즐겨 먹는지 메모까지 해가며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게 관심이 많다는 건가 싶어 결국 저는 철웅 씨의 순박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철웅 씨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다른 건지 몰라도 확실히 저나 제 주변 사람들과는 취향이나 취향의 차이가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처럼 차나 게임이나 그런 것에 별 관심도 없고 데이트를 하면 죄다 저한테 맞춰주고 자기는 전부 처음 해본다면서 아이처럼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우와, 이게 은진이 네가 좋아하는 파스타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 오빠는 한식을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강원도 살아서 감자만 먹었을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데이트할 때 뭐 먹을까 물어보면 맨날 제육볶음 아니면 백반만 찾았잖아. 그거야 내가 이런 음식들은 잘 모르니까. 시골 살 때는 외식을 많이 못 해봤거든. 그나마 먹어본 게 학교 운동회 날 다 같이 먹은 피자랑 햄버거 정도일까. 근데 파스타 이런 거는 거의 못 먹어봤어. 그러게 내가 서울 여자랑 데이트하다 보니 점점 세련되져 간다. 그치? 나이 30이 다 되었으면서도 놀이동산도 처음이고 파스타집도 처음이라는 남자친구를 보며 그때마다 저는 시골에서 살던 철웅 씨와 제가 참 많이 다른 생활을 했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철웅 씨에게는 새롭고 낯선 것일 수 있다는 게 문화 충격이었죠. 저는 너무 익숙해서 감사한 줄도 모르는 일을 매번 신기해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 덕분에 저도 제가 누리고 가졌던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웅 씨 덕분에 매일 비슷했던 제 일상이 조금은 색다르다 했던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산다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저희 두 사람이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철웅 씨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간 저는 2년째 되던 해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예비시댁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프로포즈도 받았으니 결혼 허락 겸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도 잘 못 다니는 깡시골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말 몇 시간을 꼬불꼬불 길을 달려야 하는 그런 곳에 있더라고요. 우리 집이 조금 멀지. 그래도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 철웅 씨는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1시간 반을 더 가야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저희가 연애하는 동안 철웅 씨가 왜 집을 자주 가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번 오려면 하루를 꼬박 보내야 가능하니 웬만해서는 자주 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집이 20여 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천에 나무들이며 메밀꽃이 피어 있는데 서울에만 살았던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풍경이었죠. 남자친구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시골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뵙게 됐습니다. 마침 저희가 도착하자 닭을 잡고 계셨는지 마당에는 닭털이 날아다니고 닭 모가지 따는 소리가 요란한 겁니다. 아이고 왜 이리 일찍 왔어. 아직 닭 삼지도 못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얼른 해주마.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닭 모가지를 커다란 식도로 내리치시더니 뒤집어서 다 피를 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꾹 감아버렸네요. 저희 먹으라고 해주시는 건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처음이라 산 것이 죽은 게 너무 충격이었죠. 엄마 그래도 손님 오는데 뒤에 가서 하던가 하지. 이게 뭐예요? 은진이는 닭 잡는 거 본 적도 없을 텐데 놀라게
놀라? 왜? 아가, 너 닭 잡는 거 처음 보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산지 직송 알지? 오히려 신선한 거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을 받은 얼굴로 서 있자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애써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놀라. 엄마,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지. 엄마, 저희 오느라 너무 피곤해서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얼마 뒤 집 안으로 들어오신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 뵐 분께 인사드릴 생각에 긴장되어 아무것도 못 먹고 왔는데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닭 잡고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그게 많이 충격이었던 건지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서도 그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 뵈면 시어머니께 해드려야 할 이야기들도 다 까먹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진작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죄송해요. 그래, 그래도 이제 왔으니 괜찮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어때, 오는데 힘들지 않았니? 저보다는 운전하느라 철웅 씨가 힘들었죠. 저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대충 정리하고 밥부터 먹자. 아가, 너 안 피곤하다니까. 나와서 일손 좀 거들어라.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안 피곤하다는 인사치레를 했다고 대번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비시댁에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던 저는 기껏 차려입은 옷을 벗고 시어머니가 주시는 옷을 갈아입고서 어머니 일손을 거들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었나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시골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일손을 거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내가 시골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다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야 했던 일은 시어머니가 피를 뽑아 놓은 닭을 손질하는 일이었어요. 나 닭 손질 해본 적이 있냐?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이고, 30 다 먹은 처녀가 여태 그것도 안 해보고 뭐 했어. 시골 살면 이런 건 기본인 건데 뭐 내가 처음부터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찬찬히 알려줄 테니까 너는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알겠지? 그렇게 어머니는 제 앞에서 닭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닭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똑같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닭을 만지라고 하시니 저는 난감했지만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 내색을 할 수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어렵고 무섭고 솔직히 내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또 한 소리 들을까 싶어 꿋꿋이 닭을 손질했습니다. 그동안 철웅 씨는 솥에 물을 올린다고 장작에 불을 붙이고 있느라 저를 도와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닭백숙을 먹게 됐지만 저는 도통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밥만 먹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는 왜 닭 안 먹니? 닭 싫어하냐? 아니에요.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먹기는 뭘 먹어 그래. 아까부터 죄다 맨밥만 퍼먹고 있구먼. 왜 간이 입에 안 맞냐? 은진이 왜 그래, 입맛에 안 맞아? 나 설마 아까 내가 닭 잡는 꼴 보여줬다고 비위상해서 못 먹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제가 솔직히 말도 못하고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대자 어머니는 제 반응에 화가 나셨는지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서울 놈이 따라 서울에서 왔다고 제가 유세 부리는 거냐?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은진이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놀랄 수도 있죠.
니들이 서울에서 먹는 그 닭들도 다 이렇게 잡아서 먹는 거야. 왜 껍질 벗겨서 밀가루 묻혀 튀겨낸 건 냉큼 먹을 수 있고 잡아먹는 닭은 쳐다보기도 못 먹겠다 이거야. 아니, 시골집에 시집 오겠다는 애가 이 정도로 예민해서 어떡하냐? 아니에요. 잘 먹어요. 저 먹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 고함 소리에 놀란 저는 억지로 닭을 입에 집어넣었고 꾸역꾸역 불편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유난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닭 잡는 모습을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서울 출신이라 예민 떤다며 나무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밥을 먹고 시어머니를 도와 정리를 한 후였습니다. 아까 식사를 하는 게 고역이라 그랬던 건지 자꾸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겠다 싶었죠. 철웅 씨에게 물어 화장실을 갔는데 세상에 화장실이 제가 예상한 화장실이 아니더라고요. 좌변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공중 화장실에 있는 수세식 변기도 없이 널판지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진짜 시골 화장실인 거죠.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도저히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어 난감했어요. 날아다니는 똥파리며 올라오는 똥 냄새는 둘째치고 여차하다가는 그 밑에 발을 헛디뎌 떨어질 것만 같더라고요. 저도 나름 시골집 간다고 마음의 준비를 잔뜩 했는데도 그것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아야겠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자고 가라며 저희를 붙어 잡으시는 거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이 불편해서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또 난리가 나셨어요. 아니, 세상에 화장실 불편해서 못 자고 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까는 기껏 닭 잡아다 주었더니 비위가 상한다고 못 먹겠다 그러질 않나. 이제는 변소도 못 가겠다고 그래. 아니, 너 어디 공주 대접 받고 자랐냐? 서울 사람들이 다 이런가? 우리 철웅이 평생 저런 화장실 쓰고 살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니. 그냥 제가 다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운전해서 온 우리 아들 이렇게 바로 끌고 가겠다 이거야? 엄마, 저는 괜찮아요. 나중에 또 오면 되죠. 아이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만 고생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 아들 걱정만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속상하기는 했지만 반대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야속하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자고 가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그날 첫인사만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찍힌 듯 했어요. 그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서운하고 서럽고 저도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걱정이어서 심각하게는 결혼을 물러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하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유난이었던 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제가 잘못한 거라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좀 불편해도 내색하지 말고 좀 참지 그랬니. 네가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황서방은 또 어떻게 했고 남들이면 몰라도 저희 부모님까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도 결국 제 탓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뵈며 다시 한번 죄송했다 말씀을 드렸고 남자친구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너도 다 처음이니 그렇다고 이해하마. 근데 그래도 이왕 시골집에 시집 오는데 계속 그렇게 뜨내기 같아서야 되겠니?
그러지 말고 니들 이번 기회에 들어와서 살아보면 어떻겠냐. 내가 듣기로는 새댁이 너는 집에서 일을 한다며 그럼 시골에서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냐? 저는 갑작스러운 합가 이야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지 놀라지도 않고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은진이 너만 좋으면 1년 정도 시골에서 살아보면 어때? 너도 전에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오빠 병원은 어떻게 하고? 그것도 다 생각해봤어. 내가 잠깐 읍내 병원에서 일하면 되니까. 사실 나도 그동안 큰 병원에서 고생했어서 그런지 조금 쉬고 싶더라고. 그래, 사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냐. 길게도 아니고 한 1, 2년 정도만 와서 살다가 돈 모아서 서울에 집 사면 안 되겠냐. 원래는 저희가 신혼집으로 남편 병원 근처에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럴 바에 몇 년 더 모아서 집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되면 어머니도 돈을 좀 보태주시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시골살이라니 저는 결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같이 살게 되면 제가 과연 그 생활을 견딜 수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미 한번 미운 털이 밝힌 제가 싫다는 내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까지 보내려니 혼자 외롭다며 앓는 소리까지 하시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소리 하겠냐. 나도 과부팔자 그러려니 하다가 너 나이 살라야 얼마나 남았다고. 자식 며느리 멀리 보내놓고 살으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지. 요즘 들어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그래도 늙어서 기댈 곳이라고는 자식밖에 없지 않겠니. 이러다 내가 죽고 나면 니들도 후회할 것이고. 엄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시기는 누가 돌아가셔요. 저도 이제 장가가는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지. 마음이야. 그렇다마는 내가 너한테 해준 거 다 나 없이 발목만 잡으면 어떻게 하냐. 아니다 됐어. 이 얘기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저를 설득하고 나서 은진아 제발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길게도 안 바랄게. 그냥 1년 딱 1년만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되겠어. 1년만 고생해주면 앞으로 결혼 생활 내내 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그냥 자주 찾아뵈는 걸로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오빠도 병원까지 옮기면서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근데 우리 엄마 소원이라는데 어떻게 그냥 무시하겠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어. 제발 딱 1년만 시골 가서 살자.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희는 시골 시댁에서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골짜기로 이삿짐을 들여오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짐을 많이 챙겨오지 않았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1년만 있을 계획이었으니까요. 근데 새댁이 짐은 이게 전부냐? 왜 이리 적었는데 짐을 많이 챙길 수가 없어서요. 필요한 것만 챙겨왔어요. 그게 아니라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도망이란요. 어머님이랑도 약속했는데 지내는 동안은 불평 없이 있어야죠. 그래, 그럼 이제는 화장실도 잘 가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어머니 화장실 공사는 아직 안 된 건가요? 오빠가 진작 사람 불렀다고 그러던데. 아, 니들이 화장실 공사하기로 한 거. 그거 내가 없던 일로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일로 하든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너 하나 편하게 화장실 새로 한다는데 뭐 하러 그러냐.
그렇다고 네가 평생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돈 낭비 아니냐. 나는 여기가 익숙해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데 뭐가라 돈 들여서 공사를 해. 그래서 내가 취소했다. 그러니까 너도 얼른 하루빨리 여기 익숙해져라. 사실 제가 시골살이를 결정하고 남편이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은 새로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머니도 점점 연세 들어가시고 언젠가 해야지 하기는 했었어. 전에는 부모님이 말리셔서 못한 거지만 이번에는 정말 해야지. 1년을 살더라도 화장실 불편하면 어떻게 지내겠어, 그치? 견소는 푸세식에 야외에 있고 샤워실은 따로 없이 부엌 한켠에 수도가가 전부였던 탓에 제가 거기서 지내려면 화장실은 꼭 해야만 했어요. 제가 아무리 유난 떨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불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 마음대로 취소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저는 뒤늦게 속은 기분이었어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앞이라 그런지 별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못 살겠다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남편 등을 떠밀며 얼른 나가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날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후딱 가보고 와. 그동안 시댁이랑 얘기 좀 하고. 그렇게 남편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병원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빈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시며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꼴을 보니 아무래도 우리 집을 만만히 본 모양인데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앞으로는 얄짤없다. 저번처럼 우리 아들 뒤에 숨어서 이래라 저래라 응양 떠는 꼴 나는 못 본다. 어디 공주 대접 받을 생각을 해. 이참에 내가 내 교육을 제대로 해야겠으니까 너는 일단 따라 나와봐.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집 뒤쪽에 있는 닭장으로 저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닭을 잡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닭 한 마리 잡아와 봐라. 제가요? 여기서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구 있냐? 얼른 들어가서 한 마리 잡아와. 닭 잡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잘 배워라. 시골집에 시집 왔으면 닭 모가지 정도는 비틀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서울 깍쟁이처럼 지내려고 그러냐. 저번에 시어머니가 닭 잡는 모습을 보고도 기겁을 했는데 그걸 저더러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과드렸다고 저를 용서하셨던 게 아닌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두고 단단히 벼르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류를 무서워해요. 서울 살 때는 비둘기만 봐도 무서웠는데 제가 닭을 어떻게 잡아요? 저 정말 못해요. 어머니, 뭐 싫다면 그만이냐? 그럼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그 정도 가는도 안 했냐는 말이야. 잘난 우리 아들 데려가면서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냐는 말이야. 넌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콧대가 높냐. 서울 출신이면 다야. 네가 그래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냐. 그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 아니면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야지.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말대꾸를 해. 어머니가 자꾸 제가 시댁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 그러시는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닭도 무섭고 화내시는 시어머니도 무섭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아무래도 네가 아직 우리 집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모양이다. 아니면 나보다 닭이 더 무섭던가. 그럼 누가 더 무서운지 한번 해볼까? 너도 닭이 그렇게 무서우면 익숙해지면 될 거 아니냐. 시골 살면서
앞으로 계속 닭 만지며 살아야 될 텐데. 닭장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닭장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는 닭장 문을 잠궈 버리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열어주세요. 그 안에 있다 보면 닭들이랑 정도 들고 안 무서워질 거다. 오늘 하루 거기 들어 앉아 있어 보고 네가 뭐 잘못했나 한번 찬찬히 생각해봐. 어머니 제발요 열어 주세요. 갑작스럽게 닭장 안에 갇히게 된 저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에 당장이라도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좁은 닭장 안에서 닭들이 날아다니고 저를 쪼으려 드는데 진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닭장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도저히 문은 열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의 고함 소리에도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닭장 안은 정말 공포였어요. 숨도 안 쉬어지고 이러다 제가 죽겠다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그냥 두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동안 그 안에서 소리 지르며 발악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맨손으로 흙을 한참 동안 파헤치자 얇은 철망 사이로 개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살아나갈 방법이 생겼다 싶었던 저는 더 열심히 흙을 파냈고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었어요. 좁은 철창을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긁혔지만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죠. 그렇게 닭장을 빠져나간 저는 그대로 시댁집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때 제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고 제가 들고 있는 건 휴대폰뿐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가 지갑을 챙겨올 겨를도 없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저를 또 잡아다가 무슨 짓을 할까 싶어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닭장을 탈출한 저는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쯤 걸었을까?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걸 얻어 타고 읍내로 나갔어요. 그리고 모텔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도저히 대꾸를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다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내가 대체 왜 여기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이상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더러 실망을 했다나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정말 눈이 돌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진아 전화 안 받을 거니 어머니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어. 그렇다고 그런 일로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해? 네가 서울 토박이라 시골살이가 어렵고 낯설겠다는 건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네가 이렇게 생각 없이 철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 내가 너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해해 줄 테니까 전화 받아. 거기다가 남편은 그 와중에 제가 철망을 뜯어 닭들이 전부 도망갔다며 제가 아니라 닭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낸 저를 시골에 데려가서 고생시키게 되었다며 미안해하고 저를 안타까워했던 남편이 저더러 그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 들었다면서 어떻게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남편과 다른 남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시골 사람이 순박하다 오해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내 생각 그렇게 해주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자기 엄마 편들고 나보다 닭을 더 챙기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사기 결혼을 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도 받지 않고 모텔방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제정신을 차리기까지 3일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남편은 제가 철이 없다며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그럴수록 저의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누구를 금 바보로 하는 건지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다 저를 기죽이려고 사람의 발악하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왜 그 사람들 입맛대로 놀아줘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3일 만에 기력을 되찾은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내 짐이라도 챙겨 나와야 하고 그 전에 그 시어머니에게 돌려줄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택시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택시를 타고 산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뛰어나오더라고요. 닭장을 개판을 만들어 놓고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야. 은진아 얼른 어머니께 죄송하다 말씀드려 얼른 오는 길에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인간들을 보니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애초에 잘못한 건 당신 엄마인데 당신 엄마가 나 기죽여 놓겠다고 사람을 닭장에 가둬뒀어. 무섭다고 꺼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그게 잘못이지. 같은 곳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내가 잘못이야. 당신이야말로 결혼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안면 몰수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다. 시골살이 작정했으면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서울 사람이라고 유난 좀 떨지 마. 그래,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됐고, 나 당신이랑 헤어지기 전에 당신 엄마한테 사과 받아내야겠어. 뭐, 네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사과.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 너야말로 우리 집 닭들 그거 다 어쩔 거야. 그깟 닭값 얼마나 한다고. 그것보다 당신이 나한테 줘야 할 정신적 피해 보상을 걱정해야지. 이거 감금 협박이고 정신적 폭행이라고. 이 자리에서 사과 못하겠으면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그래, 잘난 서울년이라 이거냐. 뭐 고소를 하려면 하든가. 나는 절대 사과 못하니까 너 알아서 해라. 끝까지 뻔뻔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에 저는 기어이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갚아 주겠다고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죠. 나더러 닭 모가지 비틀 줄 알아야 한다 그랬지. 그런 거 몰라도 사람 모가지 정도는 비틀 수 있거든. 시골 사람들 순박한 줄 알았더니 죄다 악독하고 당신이 뭔데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가축 취급해. 내가 닭이야 병아리야. 저는 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댔습니다. 그 바람에 마당 흙바닥으로 시어머니와 제가 뒤엉키고 남편이라는 놈은 저를 떼어낸다며 난리였죠. 그래봐야 늙은 시어머니보다 제 힘이 세니까 이를 악물고 달려든 저를 쉽게 떼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질 때까지 목을 비틀었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야 손을 놓았어요.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치기는 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남편 따라 이딴 시골에 올 생각을 했겠어. 대체 사랑이 뭔지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모양이야. 그래도 당신네들 덕에 금방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이런 인간들을 착한 시골 사람이라 생각한 내가 바보지. 아주 오늘부로 당신이랑 나랑 끝이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 안 해서 이대로 헤어지면 남남인 거지. 그나마 다행이야. 전셋집 얻었으면 그 돈 또 나눠야 했을 텐데 괜히 번거로운 일 없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짐을 챙겨 택시에 실었습니다. 그 와중에 목이 졸린 시어머니는 죽는다고 캑캑거리고 그렇게 자기 엄마 걱정하던 남편 놈은 이제 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더라고요. 은진아, 왜 그래? 진짜 이대로 가려고?
그러지 마. 엄마도 나도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네가 우리가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줄 알고 그랬던 거지. 내 진심 아니야. 은진아,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결혼식까지 올렸잖아.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촌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격지심이 있니? 그럼 자격지심에 똘똘 뭉쳐 살아. 나는 앞으로 상대해 줄 생각 없으니까. 택시에 몸을 싣고 그 길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친정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자 저보다 훨씬 더 분노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되냐. 순박하다고 생각해서 이해하려 했더니 시골 인심이 더 무섭구나. 잘 돌아왔어. 치과 의사가 무슨 소용이고 착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우리 딸 함부로 대한 것들 가만 안 둬. 혼인신고조차 올리기 전이라 법적 이혼이 아닌 결별을 했고 그 뒤로 전 남편이 찾아오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내쫓으신 후론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은 당만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듣는 분들 중엔 이 정도 일로 헤어지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의 결정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도 분명 찾아올 거라 믿으며 희망찬 내일을 그리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밝은 미래를 꿈꾸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